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간의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 시선을 끈 부동산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매주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와가지고요. 네. 제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누구나 집 한번 나왔고요. 예. 그 여당에서 누구나 집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이죠. 한 6천 세대 정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요. 뭐 청약제도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매주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정말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누구나 집 이슈보다는 좀 공공주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서울시가 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추진합니다. 정비사업 간소화에서 종상향에 가까운 고도 제한 완화까지 큰 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추진합니다. 고도 제한 등 재개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기존 규제들을 푸는 동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재개발 정비 사업의 간소화가 핵심입니다. 먼저 전임 박원순 시장 때 도입됐던 주거정비 지수제의 경우 주민 동의율과 건물 노후도 등 세부 항목을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당 제도의 전면 폐지가 점쳐집니다. 이외에도 주민동의 간소화를 비롯해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구역을 추가 지정하며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 9월까지 25개 안팎의 재개발 후보지에 이번 대책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2만 6천 호를 공급해 5년간 총 13만 호의 신규 주택을 서울 시내에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도시재생 지역들이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신동과 가리봉동, 장위동 등 서울 도시재생지 11곳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자체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 동의율 30%를 넘긴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획 참여가 재개발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공모할 계획. 선정된 지역들은 정비구역에 소요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일단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5월 달에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제 6개 대못을 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하고 이제 결이 좀 다릅니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이 진행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6개를 했는데요. 그 VCR에도 나왔겠지만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해서 점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점수 네. 얼마 이상이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면적을 포함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못이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뭐 공공기획을 통해서 뭐 기간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이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서울에서 7층 이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7층으로 된 구역들이 한 61% 정도 되거든요, 지역이. 그걸 좀 완화를 해서 층수를 높여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 외에 이제 뭐 공모를 통해서 뭐 구역들을 늘리겠다. 이렇게 6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가 돼서 5월 달에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매년 뭐 한 2만 8천 호 정도 나와서 한 5년 동안 13만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 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개발, 이게 기존의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또 혹시나 이런 속전속결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을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뭐 공공 재개발도 있고요. 이번 올해죠. 2월 4일 날 발표된 3080 뭐 공공 주도 개발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공공 뭐 기획 개발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렇게 개발이 많으냐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존에 하던 민간 개발 사업을 보면 조합원이 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조합원이 있으면 그 조합원이 이제 그 중에 동의를 받고 조합을 만드는 거죠. 조합장 해서 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민간이 그냥 추진을 하는 거예요. 도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분쟁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되고 비리도 생기게 되고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뭐냐면 조합의 역할을 공공이 LH나 SH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LH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아예 LH가 조합 역할을 해서 이끌어가는 게 공공재개발이고요. 공공주도, 3080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이 들어가서 조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냥 보상금 주고 땅을 뭐 쉽게 말하면 빼앗아 버리듯이 그냥 수용을 해서 빨리 짓는단 말이에요. 장점이 굉장히 빨리 짓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공공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수용한 방식.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냥 가지고 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겠냐고. 소유권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잖아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아예 땅이나 건물들을 수용해가지고 그냥 빨리 지어버리고 나눠주겠다는 게 이제 3080 공공주도 개발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 기존처럼 진행을 하는데 예. 너무 느리잖아. 뭐 절차들이라든지 굉장히 느리니까 그거를 간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요. 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 이런 게 한 5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분쟁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5년 정도 걸리는데 서울시가 처음 단계부터 좀 개입을 해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한 2년 정도로 단축시키겠다는 게 오세훈표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재개발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한다고 해서 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네. 뭐 국토부나 서울시 의회와 같은 큰 산이 남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서울시 의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야당하고 여당이거든요. 뭐 정치적인 구도를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범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은 지금 여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도하거나, 그죠? 뭐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주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민간이 공공이 아니야. 민간이 주도하면서 서울시가 그냥 도와주겠다는 입장이거든. 네. 결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의회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결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공공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반대로 공공이 아니야. 민간 그냥 지원만 해줄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태클이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조합원들인데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진짜 인센티브 얼마 줄 거야? 용적률 얼마나 올려줄 거야?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당근을 줄 건데 라고 기다릴 텐데 이걸 어떻게 제시해 주느냐? 서울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 요인들이 많아서 좀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게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군 반환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이어 용산구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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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용산 미군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게 되어 있는 당초 특별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용산공원 부지 내 공공주택을 포함한 어떠한 시설물 건축도 반대합니다. 앞서 용산구는 30년 동안 이뤄진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을 당장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바꿀 수 없는 데다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반환 부지의 20%인 60만 제곱미터를 활용해 8만 가구를 짓더라도 그 혜택은 일부 국민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구 의회 역시 뜻을 같이하며 역사와 지리적으로 중요한 용산기지에 국민 여가 휴식 공간과
온전한 생태 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용산구 의회는 개정안 반대 결의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취지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네, 용산구의회는 무슨 공공주택이냐, 원래대로 공원 만들자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곳에 계획된 공공주택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이 당초 계획대로 온전히 공원만 지었을 때와 비교해서 용산구 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용산 특별법이 있잖아요. 특별법으로서는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적으로 주택 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하겠다 그러냐면 주택을 바로 짓겠다는 건 아니고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80만 평 정도 되거든요. 평으로 말씀드리면 80만 평 조금 더 큰데 이 중에 20% 정도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여지를 만들어서 8만 세대 정도 최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서울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용산공원 내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오 시장은 용산에 대해서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건 좀 이해가 되죠. 여당 야당의 구조라면. 근데 이게 용산 구의회도 반대를 하거든요. 같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도 반대하고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공공재가 뭐냐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경합성, 경합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비배제성, 누구라도 배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공재의 성격인데 이 서울 도심에 뭐 미국의 뭐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클 거라고 하는데 그 도심의 모든 사람,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재의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물론 청년, 요즘 주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8만 세대가 공급이 되면 현재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까. 8만 세대 갖고 해결되지도 않고요. 예. 만약에 8만 세대를 짓게 되면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만 당첨이 되고요. 혜택을 보게 되고 오히려 로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8만 세대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괜찮아요. 주택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래 그 정도 인정해 주자라고 하겠는데 해결을 안 되고 당첨된 사람은 로또, 당첨 안 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의회의 목소리가 저는 오히려 더 힘을 실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여당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요. 법은 통과될 수는 있어도 막상 짓는 데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뭐 내년에 대선도 있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소장님께서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을 좀 끊임없이 제기해 오셨는데 이번 오 시장의 정책도 이 전임 시장과 결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단 말이에요. 또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 서울의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 어떤 노력이 더 수반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개발이 완료된 도시예요. 빈 땅이 있냐?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거든요. 마곡지구를 개발 마찬가지로 그런 택지가 없습니다.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도심 정비가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좀 특별한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른 지방하고는 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구역 해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 300곳 정도 구역을 해제해서 계산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더라면 한 25만 원 정도 공급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물량들이 한 절반 정도만 나왔어도 지금 꽤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는 맞는데 역시나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죠.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만약에 뭐 연임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계획이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연임 안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또 다른 뭐 기님만표 무슨 정책을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던 걸 받아서 할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정치인이라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금 계획은 발표됐지만 많은 조합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믿고 막혔다가 이게 1년 지나서 또 바뀌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 허송세월
붕 떠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추진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이게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추진하는 게 맞다. 그게 공공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협의해서요. 민간이 주도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민간이 해야 되고요. 민간이 안 되는 구역들은 공공재개발도 필요하거든요. 한 8대2 정도 비율로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 게 필요하지 극단적으로 우리는 공공이야, 우리는 민간이야 이렇게 양극화, OX로 이렇게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시의 계획도 또 이 정부의 계획도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자, 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지 가끔은 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획 재개발 추진과 용산 공공주택 논란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